안녕하십니까. 부주화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S1 블록하고 S2 블록 이번에 기간 추천이 나오게 되면은 두 블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S2 블록까지 좀 나온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S1 블록하고 S2 블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두 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집 공고문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자료들을 좀 취합해갖고 S1 블록, S2 블록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진접 이지구 민영 청약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S1 블록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하죠. 뭐 2년 이상 청약통장을 납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24개월 이상의 기간이 뭐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근데 민영청약에만 또 특별하게 있는 게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이 좀 필요합니다. 납입 금액이 진접 이주구가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 있는 금액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따라 좀 금액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특별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34평형 뭐 이 정도죠. 그 다음에 102제곱미터 이하면 한 39평형 여기까지가 해당됩니다. 이번에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S1, S2 블록은 38평형, 39평형까지가 제일 큰 평형이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까지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보다 더 큰 평수일 경우에는 6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250, 400, 그리고 제외한 지역이죠. 남양주시에 거주하시거나 뭐 구리시 뭐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200이나 300만 원까지 있으시면은 청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4개월을 붓고 현재 금액이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접 이지구 S1 블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 이지구 S1 블록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좀 위치해 있죠. 이 위치를 보면 바로 여기가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여기에 있고 바로 왕숙천을 두고 바로 맞은편을 보면은 경찰서가 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있고 그 외 이쪽에 보면 이제 진접 1지구죠. 진접 1지구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오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접 2지구에 있지만 진접 1지구에 생활권이 좀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1 블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철역하고 어느 정도 이격이 좀 떨어져 있죠. 보면 이쪽으로 가면은 오남역이 있습니다. 오남역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접 2지구에 있는 풍양역이라고 아직까지 뭐 명칭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같이 풍양역이라고 역하고는 어느 정도 이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기에는 오남역이 좀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S1 블록 사업자는 서한건설입니다. 서한건설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이 다음이죠. 이 다음 브랜드가 돼 있고 사업자 평점을 좀 보게 되면은 녹색 인증이나 장수명 같은 경우는 녹색 인증이라는 거는 요새 같은 경우 친환경이나 뭐 에너지 절약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등급이 우수 등급. 그 장수명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졌냐 뭐 이런 등급이겠죠. 근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다 최우수 등급인데 여기 이제 우수 등급을 받고 있고 평점은 한 평균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면적은 8,100평입니다. 한 26,7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8,100평 정도 되고 토지 매입비를 봤을 때 현재 LH에서 책정한 가격 기준입니다. 이 가격은 1,270만 원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토탈 들어간 토지 매입비가 한 1,03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토지 매입비에다가 그다음에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를 갖다 이제 산정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정된 분양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6월달 24일이죠. 현재 예정되어 있는 날이. 그때 모집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영상 찍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기간 같은 경우는 27년도 4월달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현재 봤을 때 원래대로 했으면은 지구 단위계에 잡혀 있는 거는 26년, 25년, 뭐 25년 12월 달이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건 한 1년 4개월 정도 뒤로 미쳐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단지별로.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 전에 한 올해 초만 했어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었거든요. 뭐 막 땅도 여기저기 파헤치고 막 배관도 묻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택지만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 밑에 지금 공동구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배수나 아니면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외에는 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갖고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해서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건설사에서도 공사가 늦춰진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를 매입했지만 그 비용은 크게 작용하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 아직까지 뭐 완납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공사가 좀 진행되게 되면은 건설사에서도 어떻게 뭐 공정을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본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 나중에 늦게 분양하면 할수록 분양가를 좀 높게 책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 같은 건 특히 그러죠. 나중에 좀 최대한 늦춰서 분양하려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약 시기 같은 경우는 24년 7월 달입니다. 24년 7월 달.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한 2년 남았네요. 본청약 하려면은. 그때 되고,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는 게 22년 7월 12일 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설 임대 비율이 좀 들어가 있죠. 보통 보면은. 보통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기간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세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해서 건설사에서 이제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게 되는데, S1 블록 같은 경우는 29% 해서 총 149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5년이든지 10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분양으로 전환시키겠죠. 그때 치세에 맞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을 보면은 6월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누구나든지 청약은 할 수 있지만 거주자 우선, 그러니까 당해 요건을 갖다 채우신 분들이 우선 배정되니까 이 부분은 남양주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이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체 세대수는 512세대. 그리고 이번에 사전청약에 배정된 세대수는 328세대고, 특별 분양 같은 경우가 한 140세대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가 169세대 정도 예정돼 있고, 그 중에 기간 추천이 현재 나와 있는 게 19세대입니다. 그 평형대 구성을 좀 보면은 30평대가 71, 그리고 34평에 124, 대형 평형대가 39평형이죠. 133세대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배정 물량이 많은 게 39평형.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대형 평수라고 할 수 있는 평형이 제일 좀 배정 물량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셔갖고 청약 계획을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30평대 이상의 평형대, 그러니까 뭐 39평형 이 정도는 특별 분양에 들어가지가 않죠. 보통 뭐 국민평형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까지만 특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아마 일반 분양에 나오는 물량은 39평형대가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입지 같은 경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완전 역세권은 아니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풍양역하고는. 대신 여기에 뭐 나름의 장점이 있죠. 이쪽에 보면 이제 왕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왕수천 조망이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장점을 작용하겠죠. 뭐 아파트 시세라는 게 보면은 보통 넓은 뭐 하천을 갖다 끼고 있게 되면은 그런 조망권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진접 1주의 인프라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진접 2주가 완공된다고 해도, 입주를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면이 많을 거예요. 한 2, 3년 정도는 고생을 하겠죠. 입주를 해도. 근데 S1 블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진접 1지구의 인프라, 중심 상업지죠. S1 블록에 있는 진접 1지구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장점이겠죠. 근데 일부 조망권하고 소음 문제, 이 옆에 보면 이제 고가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나마 S1 블록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S2 블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 2지구 S2 블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접 2지구 S2 블록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여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죠. 역세권은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장점이에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장점이 역세권이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청약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광건설이죠. 대광건설에서 좀 만든 거고, 브랜드는 로제비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검단 신도시에 있는 왕릉 아파트라고 그러죠. 막 이번에 뭐 건설을 중지한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왕릉 아파트를 지은 그 브랜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제비앙. 사업자 평점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항검사는 좀 한 수 위입니다. 여기는 녹색 인증 같은 경우도 최우수, 장수명 같은 경우도 최우수라서 봤을 때는 상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면적은 15,570평, 51,476제곱미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지구보다 좀 많이 크죠.
한 2배는 조금 모자라요. 2배는 좀 안 되는데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평당 1,390만 원에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지구 같은 경우 1,27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평당 12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부지를 좀 매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표준 건축비가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죠. 6월 중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따라서 예정 분양가 뭐 정해지겠죠.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입주 기간은 똑같습니다. 2027년 4월달.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본청약 시기도 똑같죠. 민간 임대 비율 같은 경우는 책정되어 있는 게 33%입니다. 현재 보면은 309세대가 예정돼 있고 이주자가 한 12세대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이 12세대 정도 이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0세대 정도가 이제 임대로 나오게 되죠. 5년에 10년. 이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거. 한 29% 정도 됐었죠. 아까 그 S1블록은 여기 33%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집 공고일은 2022년 6월 24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949세대. 상당히 크죠. 대단지입니다. 이 진접 이지구에서는 제일 큰 대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30% 물량 정도가 37% 물량 정도 일반 분양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진접 이지구 최대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청약 세대수로 책정된 게 534세대입니다. 534세대고 특별 공급이 243세대, 일반 공급이 291세대고 기간 추천이 그중에 31세대가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사전 청약에 나와 있는 평형대를 좀 말씀드리면은 34평형 306세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평 이상은 특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특공 물량이 한 243세대, 일반 분양이 한 63세대입니다. 34평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죠. 근데 대신 39평형 같은 경우는 228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가 좀 가점이 좀 낮거나 일반 분양 하시는 분 중에 가점이 낮거나 아니면은 추첨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대형 평수를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겠죠. 그리고 34평형 물량이라고 해서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뭐 대부분이 소형평형입니다. 여기 뭐 신혼 희망타운도 그렇고 뭐 많은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25평형대, 20평형대 뭐 이 정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4평형대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물량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평형이나 39평형 큰 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차 공간에 이점이 많죠.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주차 공간이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뭐 한 세대당 2대씩 굴리는 세대들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이점이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비싼 토지 매입비가 좀 약간 좀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만 원 정도, 평당 120만 원 정도였죠. 아까 S1가도 1270만 원인데 여기는 1390만 원에 분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양가로 좀 어떻게 책정될지 이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지금 공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연평공단이라고 해서 공단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보면 뭐 시멘트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창고,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입주 시점이나 뭐 나중 돼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죠. 공단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고압선들이 뭐 전기를 많이 쓰는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 지하 매립화는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송전탑들이 뭐 상당히 많죠. 뭐 이쪽에 뭐 쭉 송전탑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여기까지 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진접 이지구 S2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S1블록, S2블록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S1블록, S2블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1블록 같은 경우는 현재 입지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죠. S2블록 같은 경우 위쪽이고. 그러니까 입지면에서 봤을 때는 S2블록이 훨씬 뭐 더블 역세권, 나중에 뭐 상당히 교통의 요지로 좀 떠올린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 가치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2블록 같은 경우는. 근데 당분간 고생은 할 거다. 왜냐면 인프라적인 면에서 S1블록보다는 못합니다. 이 S1블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진접 1지구, 진접 1지구에 있는 인프라를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 진접 1지구에 있는 인프라는 중심 상업지입니다. 진접 1지구에 있는 상업지 중에서는 제일 좀 번화한 그런 입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뭐 극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1블록을 지나서 나중에 뭐 왕수까지 노리시는 분들은 뭐 당분간은 S1블록에서 있으면서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싼 가격에 분양하게 되면은 뭐 시세 차익 같은 건 당연히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스토블록 같은 경우 입지는 더 좋다는 거, 그 부분 생각하시고, 일단 입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철역과 이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저 밀지구가 연계돼 있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저 밀지구하고. 근데 왕수천 조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수천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 있고, 근데 이마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점이겠죠. 여기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에스토블록 같은 경우는 풍양역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에 인접한 게 좀 제일 강점입니다. 나중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연평리 공단이 좀 인접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약간 아쉬운 면이죠. 이 부분은 장점이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왕숙 1지구. 이쪽에 보면 왕숙 1지구가 이렇게 있죠. 왕숙 1지구가 있는데 왕숙 1지구에 보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주택지가 아니에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가 밀집 지역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도 좀 상가 밀집 지역이죠. 양쪽에 상가 밀집 지역이 있고 중간에 좀 큰 대로가 하나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대로가 상당히 개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중심 상업지, 풍안역 인근은 교통의 요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에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의정부나 노원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왕숙 1지구에 있는 전철역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나중에 상당히 교통의 요지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그런 입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가 있고 왕수천 조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스토블록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대장 단지가 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진접 2지구에서는 제일 큰 대단지이면서 진접 2지구에는 큰 단지들이 별로 없어요. 뭐 다 500세대, 600세대, 뭐 300세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900세대가 넘는 거의 1000세대 육박하죠. 이런 단지는 에스토블록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좀 희소성으로 작용하고 큰 평형대가 별로 없다는 거, 이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1블록은 더블 역세권이 아니고 건설사 브랜드가 둘 다 단점이에요. 완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죠. 뭐 자이나 뭐 힐스테이트나 뭐 레미안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대형 건설사에서는 이쪽에 진접 2지구에 좀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고생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입주할 때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근데 분양가 자체가 에스토블록은 좀 많이 좀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에스토블록 같은 경우가 S1블록보다 평당 한 100만 원 이상은 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확실한 거는 예전 분양가가 좀 나와봐야 알겠죠. 뭐 아직까지는 모집 공고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분양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 예상입니다. 이거 정해진 건 아니고, 이 S1블록 같은 경우는 1500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140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이 정도에서 좀 정해질 것 같고, S2블록 같은 경우는 15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 한 중반부터 한 1600 사이 이 정도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1700이나 뭐 이 정도까지 터무니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한 1600이나 1500 선에서 분양가 어느 정도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예상이니까 이 부분을 맹신하셔서 믿으면 안 되고, 나중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겠죠. 향후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 S1블록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쪽이죠. 뭐 진저 밀지구나 오남이 오남 뭐 이쪽을 갖다 좀 아우르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신축 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입지 면에서나 뭐 그런 면에서부터 선도하는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S1블록 같은 경우는. 근데 S2블록에 있는 이 풍안역에서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근데 S2블록 같은 경우는 진접 1, 2지구를 대표하는 그런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요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일대가. 나중에 뭐 이제 주상복합도 들어서고 뭐 그러겠죠. 진접역 일대는 주상복합 같은 게 이제 없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일종 전용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상가들이 좀 그렇게 많이 뭐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향후 중심 상업지구가 될 확률이 높은 데는 진접 2지구, 이때 풍양역 일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그래서 교통의 요지로 되고, 진접 2지구에 있는 S2블록은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고 대장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S1블록, S2블록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사전 촬영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